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양자화학 분자구조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 책을 전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서 떼는 시간이 되었네요.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4장 분자분광학, 즉 실험적으로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분자 구조학의 마지막 수업 제12강인 자기공용 분광학입니다. 12강 자기공용 분광학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장 효과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핵자기공용에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상자기공용에 적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적인 자기장 효과입니다. 자기공용 분광학은 자기장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던 그런 준위들을, 에너지 준위를 분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분리된 에너지 준위 간의 전위를 이용하는 분광학 방법이 자기공용 분광학입니다. 자기장이 전자와 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기장 효과라고 하는데, 전자를 띤 입자의 원운동, 입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궤도 회전 운동과 스핀 운동이 있겠죠. 이 원운동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면 스스로 자기 모멘트를 발생하겠죠. 즉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전자와 핵의 경우에 각각 살펴보면 스핀을 하면서 전자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스핀도 하면서 원운동도 하게 돼요. 궤도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모멘트가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와 핵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 그 자기 모멘트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스핀을 하는 전자와 핵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자기장과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모멘트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자기장 내에서 입자가 어떻게 배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달라지는 자기 모멘트 에너지를 보면 자기 모멘트 에너지 E는 마이너스 뮤 B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고전적 자기 모멘트 에너지예요. 여기서 뮤는 자기 모멘트이고 B는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세기, 외부 자기장의 세기, 그걸 자기 선성 밀도라고 하는데 단위는 T로 테슬라입니다. 이때 T는, 테슬라 T는 뉴턴 암페어 마이너스 1, 메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KS 단위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세컨 마이너스 1, 암페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 자기 모멘트 에너지에 대한 거기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 해빙턴이하는 H는 마이너스 뮤 B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먼저 살펴보면 전자는 궤도 과運동량에 의한 전자의 자기 모멘트는 뮤 E는 이때 전자를 E로 표시하면 그때의 자기 모멘트 뮤 E는 감마 E L 삭갓으로 나타나겠죠. 이때 L 삭갓은 전자의 가운동량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감마 E는 전자의 자기 회전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M2분의 2예요. 그러면 궤도 가운동량 자기 모멘트의 에너지의 G축 성분을 보면 해밀토니안은 마이너스 감마 E B0 LG 삭갓을 쓰면 되겠죠. 이때 B0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LG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MLH 바니까 에너지 EML은 마이너스 감마 E MLH 바 B0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다 간단히 뮤B ML B0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자기장에서 전자의 궤도 가공 용량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뮤B는 위의 식과 비교해보면 뮤B는 마이너스 감마 2 H바가 되겠고, 그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2는 감마 2가 마이너스 2m2분의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마 2는 2m2분의 2가 되고, 그러면 뮤B는 2m2분의 2H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각 전자의 전하량, M2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H바를 집어넣으면 9.274 곱하기 10-24승 줄 테슬라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때 뮤B를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는 이제 스핀 L 대신에 스핀 연산자 S 삭갓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μS는 G2 감마 2 S가 되고, 이게 스핀 자기 모멘트이고, 이때 G2는 전자의 G인자라는 것으로 2.00232라는 그런 값을 갖습니다. 전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 에너지의 G축 성분은, 그러면 H는 마이너스 G2 감마 2 B0 SG가 되겠죠. 여기서 SG는 MSH 바니까, 그러면 에너지, MS에 대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G2 감마 2 MSH 바 B0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G2 뮤B MS B0가 되겠어요. 이게 자기장에서의 전자의 스핀 에너지입니다. 그럼 자기장 하에서 스핀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면, 자기장이 없을 때는 스핀은 플러스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이 이중으로 축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플러스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이 그 스핀의 배향, 즉 따라서 스핀의 배향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모멘트의 배향도 달라져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MS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EMS는 2분의 1 G2 뮤B B0가 되고,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EMS는 마이너스 2분의 1 G2 뮤B B0가 되죠. 따라서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즉 2의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면 이렇게 2분의 1 G2 뮤B B0 마이너스 2분의 1 G2 뮤B B0가 돼서 이때 델타 E 값은 G2 뮤B B0가 되겠어요. 자, 이때 진동수를 라머 진동수라고 하는데, 라머 진동수는 에너지 준위차에 따른 전위 진동수를 라머 진동수라고 하고, 그러면 라머 진동수 뉴L은 델타 E를 H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델타 E가 여기에서 앞에서 봤다시피 G2 뮤B B0이기 때문에 H분의 G2 뮤B B0가 라머 진동수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전자의 스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또 H분의 G2 뮤B B0는 전자 스핀 라머 진동수가 되겠어요. 이제 핵의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은 스핀 양자수를 I로 나타냅니다. 핵의 스핀 양자수는 정수도 될 수 있고 반정수도 될 수 있는데, 스핀 양자수가 I인 핵의 성질을 보면 그때 스핀 가공 동량은 루트 I 플러스 1 H바가 되고, 그럼 스핀 가공 동량의 G축 성분값은 MIH바가 되겠죠. 이때 MI는 I에서부터 마이너스 1씩 줄어서 마이너스 I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향은 2I 플러스 1개가 되고, 그래서 핵의 구성 성분과 그 핵의 스핀 양자수를 보면 양성자수가 홀수이고 중성자수도 홀수인 그런 경우는 스핀 양자수 I는 정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정수값들을 갖고,
양성자 수가 홀수이고 중성자 수가 짝수이면 반정수 값인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값들을 가져요. 그 반면에 양성자 수가 짝수이고 중성자 수 홀수면 그 경우도 반정수가 돼서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값들이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도 짝수고 중성자 수도 짝수면 둘이 서로 상쇄가 돼서 I 값은 0이 됩니다. 자기 모멘트 그럼 연산자를 보면 핵의 자기 모멘트 연산자는 μn은 감마 i가 되고 이때 감마는 아까 전자의 경우에 2m 2분의 2였어요. 근데 이때 감마는 마이너스 2mp 양성자의 질량을 전자의 질량 대신에 쓰면 되고 그래서 2mp분의 2가 됩니다. 이때 감마를 핵의 자기 회전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핵의 자기 모멘트 에너지는 EMI는 마이너스 감마 H가 MI B0가 되고 또 이것을 보다 간결하게 G값과 μn 값을 사용하면 GI, μn, MI B0가 돼요. 이게 자기장에서의 핵의 스핀 에너지입니다. 이때 GI는 핵의 G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 마그네톤 μ는 아까 전자의 경우에는 보어 마그네톤 μB로 나타내는데 핵의 경우는 핵 마그네톤 μN으로 나타내고 μN은 EMP2의 H바가 되고 그래서 여기 또 전하량 2와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 MP를 집어넣으면 핵의 질량 MP를 집어넣으면 이때 그 값은 μN은 5.051 곱하기 10n-27승 줄 테슬라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이 μn을 핵 마그네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MP는 양성자의 질량은 대략적으로 전자 질량의 20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μn은 μB보다 2000배 정도 작은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여러 가지 핵 스핀이 활성화된 그런 핵에 대한 핵 스핀 관련 값들을 보면 핵자가 1, 즉 중성자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스핀은 2분의 1이 되고 그때 GI 값은 마이너스 3.816, 그 다음에 감마 값은 마이너스 18.32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 마이너스 1 세크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양성자의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 비율이 99.98%가 되고 스핀은 2분의 1이고 GI 값은 5.585, 그 다음에 감마 값은 26.75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 마이너스 1 세크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수소 EH의 경우는 존재비가 0.02%되고 스핀은 그러면 1이 되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해가지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1이 되고 GI 값은 0.857, 그 다음에 감마 값은 4.11 이런 값들이 되겠다. 나머지 값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표를 사용해서 이거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핵 시료 1H 프로톤 시료를 5.50T의 자기장 안에 넣었다. 다음을 구하거라. 가능한 핵 스핀 에너지, 그 다음에 스핀이 알파에서 베타로 전이될 때 흡수되는 진동수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예제 1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기장에서, 그 자기장이 지금 5.50 테슬라인 그런 자기장에서 I가 2분의 1인, 즉 1H는 I가 2분의 1인 것이죠. 2분의 1인 핵의 스핀 에너지하고 전이 공명 진동수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H의 MI 값은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MI는 I-1에서부터 마이너스 I 값을 가지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면 2의 2분의 1인 교태의 에너지는 2분의 1 GI μN B0가 되고, GI가 5.585이고, 그 다음에 μN 값은 5.05 곱하기 10-27승 줄 테슬라이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5.50T였으니까 5.50T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7.76 곱하기 10-26승 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MI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GI μN B0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나머지 값들 차례차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76 곱하기 10-26승 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동수 뉴는 델타 E는 H 뉴로부터 진동수 뉴를 구하면 되니까 델타 E를 구하면 7.76 마이너스 7.76 곱하기 10-26승 줄 하면 되고, 그것이 1.552 곱하기 10-25승 줄이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델타 H 나누기 H 하면 델타 E는 1.552 곱하기 10-25승 줄이고, H는 6.26 곱하기 10-34승 줄 세크니까 이거 계산하면 진동수 뉴는 2.34 곱하기 10의 8승 세크-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떠할 때 공명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공명 조건이라고 하고, 공명 조건은 자기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기장 속에서 분리된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준 복사선, 그 라모 진동수와 복사선의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이 일어나서 그 시스템이 복사선을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그 공명 조건이 델타 E는 ME가 2분의 1인 것에서 마이너스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인 것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의 에너지를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GE μB B0였죠. 그러면 이 GE μB B0가 외부의 그 복사선의 진동수 H주하고 같으면 공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명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자에 대한 공명 조건이고, 핵 중에서 I가 2분의 1인 핵의 경우를 보면 델타 E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에서 또 2분의 1인 것과의 차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H가 B0에서 2분의 1인 것의 에너지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H가 B0를 빼주면 그 차이는 감마 H가 B0가 돼요. 그러므로 I가 2분의 1인 핵의 경우에는 감마 H가 B0가 H 등하고 같으면 이제 공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I가 2분의 1인 핵의 공명 조건이 되겠어요. I가 2분의 1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I가 1이면 여기에 1을 집어넣어서 이걸 구한 다음에 그것이 H와 같을 때가 그 I가 1인 경우에 공명 조건이 되겠죠. 핵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공명 조건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I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공명 조건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공명 조건을 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핵스핀 운동의 라모 진동수는 그러면 UL은 H분의 델타 E였으니까, 그러면 H분의 델타 E는 감마 H바 B0였어요. 그러므로 이 H바는 2분의 2파이분의 H니까 그거를 풀어서 집어넣으면 UL은 2파이분의 감마 B0가 됩니다. 이게 핵스핀의 라모 진동수입니다. 그 핵자기 복사선의 진동수 뉴가 라모 진동수에서 핵자기 복사선, 전자기 복사선의 진동수 뉴가 라모 진동수하고 일치할 때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절로 핵자기 공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핵자기 공명, 즉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NMR이라는 것은
핵의 자기적인 공명을 이용하는 그런 분광법이 되고, 그 핵자기 모멘트를 보면 핵자기 모멘트는 전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죠. 아까 뮤E는 즉 보어 마그네톤은 뮤N하고 비교하면 뮤N이 보어 마그네톤의 약 2000분의 1 정도의 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에 비해서 핵자기 모멘트는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전자적인 환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예민하게 그 전자적 환경 변화가 예민하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 비동등한 환경에 핵이 있는 것을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NMR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로 다른 자리에 어떠한 비동등 환경에 핵이 있는지 하는 것을 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MR을 아주 광범위하게 그 화학이나 물리, 생물학 중에서 또 의료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의료용으로는 NMR이라는 말 대신에 MRI라는 말을 쓰죠. 그 MRI라는 말을 쓴 것은 NMR이 핵 자기 공명이니까 이 핵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매우 듣기에 꺼려하기 때문에 NMR이라는 대신에 MRI라고 이름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I는 이미지를 줄인 말입니다.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라는 것을 써서 MRI라고 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민감한가 하는 것은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적 이동이라는 것을 보면 화학적 이동, 케미컬 시프트는 기호로는 델타를 사용합니다. 핵 주위를 전자가 순환을 하면 이와 같이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으면 전자가 회전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장을 생성을 하죠. 회전 운동에 따른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B0라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자기장의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기장이 생성이 돼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기장을 발생하고 이거를 반자기성 감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이렇게 유도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신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유도된 그 자기장을 B-induced, 즉 BIND 유도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 유도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을 B0라고 하면 외부 자기장에 비례하는 값이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때 비례값을 요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이 시그마는 가림상수라고 불러요. 즉, 내가 유도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 정도 가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가림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외부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전자가 이 주변에 돌면서 핵을 가리우고 있고 이 핵이 받는 실제적인 받는 그러한 자기장, 실제로 받는 자기장을 국부 자기장이라고 하고 핵이 받는 국부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에서 국부 자기장을 비로컬라이제이션에서 비로컬로에서 BLOC로 나타내고 B0 외부 자기장에서 이 유도된 자기장 B-induced 즉 마이너스 시그마 B0만큼을 빼준 값이 이 핵은 실제로 그 자기장의 영향을 느끼게 되겠죠. 빼주면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시그마 B0가 돼요. 그러면 핵의 라머 진동수는 만약에 핵의 라머 진동수는 그럼 실제로 자기가 받는 그런 라머 진동수는 얼마냐면
비로컬라이제이션 값만큼은 받게 되겠죠. 그래서 E5의 감마 BLOC가 되고, BLOC는 1-시그마 B0였으니까 1-시그마 E5의 감마 B0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명 진동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럼 감소 분량은 델타 뉴는 B0에서, 뉴 B0에서 빼기 뉴 BLOC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뉴 B0는 E5의 감마 B0이고, 그 다음에 뉴 B 로컬라이제이션은 1-시그마 E5의 감마 B0이기 때문에 빼주면 마이너스 이만큼을 해주면, 그러면 E5의 시그마 감마 B0가 되죠. 그래서 외부 자고장이 이만큼을 고려했을 때 진동수 감소는 E5의 시그마 감마에 해당되는 그 비율만큼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이동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화학적 이동이라는 것은 델타는 뉴0분의 뉴-뉴0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이 값이 매우 작아서 거기다가 10의 6승, 10의 6승은 메가 단위인 거죠. 메가배를 해서 그 값을 화학적 이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뉴0는 표준 공명 진동수이고, 이 뉴0는 기준 물질의 가리움 상수 뉴0하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물질의 가림 상수 시그마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델타는 뉴0분의 뉴-뉴0 곱하기 10의 6승, 이것이 바깥 뉴0와 뉴에 대해서 집어넣어주면, 뉴는 1-시그마만큼의 가림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뉴0의 기준 물질에 대한 것은 1-시그마의 가림 상수를 가지니까, 분모는 1-시그마0 B0, 분자는 1-시그마 마이너스 1-시그마0 B0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간단히 시그마0 마이너스 시그마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이때 기준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가리움 값이 가장 큰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준 물질로 사용해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은 양성자를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NML에서는 뭐를 기준 물질로 사용하느냐 하면 테트라메틸실레인을 사용합니다. 즉 줄여서 TMS라고 부르고, SI에 메틸기가 4개 붙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리콘이 있고, 그 실리콘에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각각 메틸기가 4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여기에 양성자가 3, 4, 12에서 12개예요. 양성자가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물질이 테트라메틸실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 물질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분자들은 이것보다는 한 원자에 대해서 양성자를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C13, 탄소 13 NMR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 탄소에 C13 동위원소를 가진 그러한 TMS를 사용해서 그것을 기준 물질로 사용합니다. 전형적인 원자단들의 델타 값의 범위를 보면, 프로톤 1H 공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분포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C13 탄소 13 공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값들을 나타냅니다. 이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 배웠을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고 대략적으로는 이런 분포가 갖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웃 전자단이 또 전기음성도 효과가 있는데, 이웃한 원자단의 전기음성, 원자가 전기음성도를 얼마나 큰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델타 값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전기음성도 효과라고 해요. 전기음성도는 분자 내 원자들 간에
전자밀도를 끌어들이는 상대적인 척도가 전기음성도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이웃한 원자단이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게 되면 그 원자가 전자밀도를 끌어당겨서 수소핵의 가리움 상수가 작아지죠. 전자가 일부 다른 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가리움 상수가 작아져서 델타 값이 커지게 됩니다. 에탄올의 경우를 보면 에탄올은 CH3, CH2OH죠. 여기서 각 중심 원자들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 크기를 보면 산소가 탄소보다 훨씬 크고 또 탄소는 수소보다 약간 더 커요. 그러므로 산소에 의해서 인접한 OH의 H 전자 밀도가 가장 심하게 벗겨지겠죠. O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 H의 전자 밀도가 가장 심하게 벗겨지고, 그 다음에 요거 산소 옆에 CH2 중에 CH2 원자단의 H 전자 밀도가 그거보단 약하게 벗겨질 테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CH 그룹의 CH 원자단의 H 전자 밀도가 가장 적게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H들의 가리움 상수 크기 순서를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그마 CH3가 가장 큰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요 CH2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OH에 있는 H의 가리움 상수 값이 가장 작게 되겠죠. 그러므로 화학적 이동값은, 그러면 화학적 이동값은 그 역으로 델타 OH가 가장 이동값이 크고, 그 다음에 델타 CH2, 그 다음에 델타 CH3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을 NMR로 찍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OH에는 H 수소의, 요 수소의 화학적 이동값이 가장 커서 가장 큰 델타 값이 4.0이 되고, 그 다음에 CH2에 있는 것들이 3.6 지점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CH3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가장 작은 1.2 영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 무리들의 상대적인 세기는 흡선 밑의 넓이를 적분한 값이 상대적인 세기인데, 바로 이 CH3, CH2OH 에탄올의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적분값입니다. 흡선 밑의 넓이를 적분한 값이고, 요 넓이, 요거의 요 피크의 넓이, 피크가 차지하는 그 넓이를 적분한 값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 적분값은 스펙트럼의 적분값의 비는 뭐에 비례하느냐면 각 원자단에 들어있는 수소의 비하고 같겠어요. 수소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4.0 지역은 OH에 의한 피크라고 그랬고, 이 OH는 수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CH2에 대한 피크고, 여기에는 H2가 수소가 2개 있고, 여기에는 수소가 3개 있죠. 그래서 이 적분값의 비가 1대 2대 3, 즉 수소의 숫자의 비와 같은 그러한 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경우에 금방 봤듯이 적분값의 비가 1대 2대 3이 되고, 이것은 각 원자단에 있는 수소의 비 1대 2대 3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 비를 비교함으로써 수소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이 적분값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핀 갈라짐 현상이 있는데, 이 피크를 보면 에탄올의 경우에 요거는 하나의 피크고, 요거는 3개의 피크고, 요거는 4개의 피크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요게 4개, 요게 3개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을 그것을 스핀 갈라짐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짐은 스펙트럼이 하나의 피크가 여러 개의 다중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스핀 갈라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핵들 사이에 스핀 짝지음 커플링의 결과로서 이러한 스핀 갈라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짝지음을 보면 짝지음 에너지는 짝지음의 세기는 짝지음 상수 J로다가 나타내는데, 에너지, 짝지음 에너지 E는 H바 자승분의 HJ I1, I2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I1G하고 I2G의 고유값은 하나는 M1H바, 두 번째 것은 M2H바니까 그 고유값은 M1, M2H바 자승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스핀 짝지음 에너지는 즉 이 M1, M2는 M1, M2HJ가 되겠어요. 즉 요 H바 자승이 요거에 의해서 I1G, I2G가 M1, M2H바 자승이니까 여기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H바 자승 지워지고 그러면 M1, M2하고 HJ가 남겠죠. 그래서 스핀 짝지음 에너지는 M1, M2, HJ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갈라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학종을 우리는 이렇게 분류해요. AX는 화학적 이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CH3와 OH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CH2와 OH, 그 다음에 CH2와 CH3, 이거는 서로 가까이 있죠. 즉 화학적 이동이 델타 값이 차이가 큰 것, 그것을 AX종이라고 합니다. 이 AX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순서로 A하고 X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AX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B는 알파벳 순서로 A와 B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니까 화학적 이동이 비슷한 것을 A, B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AX계, 화학적 이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화학종들 사이에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의 스핀이 알파가 2분의 1이고 데이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런 AX계의 경우는 그 스핀은 이러한 컨비네이션들을 가질 수 있겠죠. 즉, 알파, A와 X가 각각 알파인 것과 A는 알파이고 X는 베타인 것과 그 다음에 A가 베타이고 X가 알파인 것, 그 다음에 둘 다 베타인 것,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핀 짝지음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MA, MX, 여기 교재에 오타를 냈는데 B로 되어 있는 것을 X로 치십시오. 지금 AX계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MA, MB가 아니라 MA, MX가 되겠죠. MA, MX, E는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H바 MA 1 마이너스 시그마 A B 제로하고 이게 A에 대한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감마 H바 MX 1 마이너스 시그마 X B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서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MA H 뉴 A하고 요게 공명 에너지가 되겠고 공명 진동수가 되겠고 마이너스 MXH 뉴 X가 되겠죠. 요거는 MXH 뉴 X가 되겠죠. 여기서 MA하고 MX는 A와 X의 스핀 양대수이고 뉴 A와 뉴 X는 A와 X의 나머 진동수입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네 가지 상태에 대한 에너지들을 각각 구하면 이 A알파 AX는 마이너스 2분의 H 뉴A 마이너스 2분의 H 뉴 X이고, 그 다음에 알파 A 베타 X인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H 뉴 A 플러스 2분의 1 H 뉴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베타 A 알파 X의 경우에는 2분의 1 H 뉴 A 마이너스 2분의 1 H 뉴 X가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베타 A, 베타 X의 경우는 2분의 1 H nu A 플러스 2분의 1 H nu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스핀 짝지음을 고려하면 그러면 이 MA, MB는 마이너스 MA, H nu A 마이너스 MX, H nu X에다가 짝지음 값 MA, MX, HJ를 플러스 해주면 되고, 경우에 J가 0보다 클 때는 알파 A, 알파 X, 베타 A, 베타 X는 MA, XA, HJ가 4분의 1 HJ가 되죠.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HJ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 A가 알파이고 X가 베타. 그 다음에 A가 베타이고 X가 알파인 경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MX, HJ는 마이너스 4분의 1 HJ가 됩니다. 그 다음에 J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것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마이너스, 이런 케이스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X계의 에너지 레벨들을 보면 AX계의 스핀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중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스핀 짝지음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은 에너지 레벨들이 형성됩니다. 알파 A, 알파 X, 알파 A, 베타 X, 베타 A, 알파 X, 베타 A, 베타 X가 되는데, 그 다음에 스핀 짝지음이 있으면 4분의 1 HJ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알파 A, 알파 X는 4분의 1 HJ만큼 상승해서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A, 베타 A는 4분의 1 HJ만큼 하락해서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 A, 알파 X는 4분의 1 HJ만큼 하락해서 또 여기가 되고, 요거는 베타 A, 베타 X는 4분의 1 H만큼 상승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4개 있던 것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므로 스핀 짝지음에 의해서 커플링에 의해서 전이는 이와 같은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짝지음이 없었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 값이 됐던 것이 이 경우에는 감소하고 또 감소하게 되고 증가하고 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각각의 전위에 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A 핵의 전위, 알파 A가 베타 A로 전이됐을 때는 즉 X는 가만히 있고 알파 X, 알파 X 그대로 있고 A 핵이 알파에서 베타로 전이하게 되면 그때 델타 E는 알파 A, 알파 X 에너지가 이와 같고 베타 A, 알파 X 에너지가 이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커플링 값을 집어넣으면 그 차이는 H nu A 마이너스 2분의 1 H nu가 돼서 이만큼이 감소하게 되죠. 두 번째, 알파 A에서 베타 A로, 알파에서 베타 A로 그런데 그때 자기의 상대방은 베타였을 경우, X가 베타였을 경우, 그러면 델타 A는 또 이와 같이 알파 A, 베타 X, 그 다음에 베타 A, 베타 X에서 또 커플링한 값 4분의 1, 4분의 1 HJ가 관여하면 HNU는 플러스 2분의 1 HJ만큼이 그 델타 에너지 값이 이만큼이 증가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X핵의 전위는 즉 알파 X에서 베타 X로 가는 경우는 첫 번째는 요 A는 알파일 때, 그 다음에 알파 X에서 베타 X로 가게 되면 베타 X핵의 전위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H nu X 마이너스 2분의 HJ만큼, 그 다음에 A가 베타이고 베타일 때 알파 X에서 베타 X의 전위는 또 똑같이 계산하면 H nu X 플러스 2분의 HJ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각의 피크가 이중선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짝지음이 없을 때의 화학적 이동이 델타 A, A는 여기 델타 A 이 지점이었고 X는 델타 X 이 지점이었다면 이것이 커플링에 의해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간격이 J만큼 갈라지게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분의 1만큼 감소하고 플러스 2분의 1만큼 증가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감소해서 그 간격이 J인 그렇게 이중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스핀 짝지음은 있지만 그 짝지음 효과가 동일해가지고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적 동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CH2CF2 분자를 보면 CH2CF2는 이러한 분자죠. 탄소에 F가 2개, 그 다음에 H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이 H들은 즉 F와 F 다른 원자들과 비교해보면 이 H와 이 H는 자기적으로 동등합니다. 서로 H와 F의 간격 또 요 H하고의 상관관계도 다 똑같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동등해서 요 두 H들은 짝지음은 있지만 짝지음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어요. 반면에 H2C, CF2의 경우는 이쪽 수소와 이쪽 불소의 거리하고 또 화학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소와 이쪽 불소하고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수소가 이 불소로 받는 영향과 이 수소가 이 불소로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비동등합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이중선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다중선으로 갈라지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그 방식은 I가 2분의 1인 비동등 화학종 A, M, X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기서 M은 알파벳 순서로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화학적 이동이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M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JAM이 만약에 JAX보다 큰 값이라면 JAM과 JAX가 0일 때는 아무런 갈라짐이 없다가, 즉 자기적으로 외부에 자기장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갈라짐이 없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JX가 0이고 JAM만 0보다 큰 값일 때는 JAM에 의해서 2개로 갈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JAM도 0보다 크고 JAX 값도 0보다 크면 JAM의 갈라짐이 있고 그 다음에 JAX에 대한 갈라짐도 있어서 이와 같이 차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4개로 갈라지는 그러한 갈라짐 양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크가 이와 같이 JAM에 의해서 갈라진 JAM 값이 JAX보다 클 경우에요. 큰 것에 의해서 이만큼 갈라지고 또 작은 것에 의해서 또 갈라져가지고 4개의 피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I가 2분의 1인 AX 2개, 즉 X가 2개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XX가 같은 종이기 때문에 2개 있으면 JAX에서 한번 갈라지고 요 갈라진 것이 또 2개로 또 갈라져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JAX, 여기 JAX로 나타나고 요 2개는 같은 위치에서 2개가 겹치기 때문에 2배의 세기가 되는 이와 같은 피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JAX, JAX, 즉 AX 2개인 경우 이 X는 같은 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난 것이에요. JAX, JAX에서 1대, 2대, 1의 그러한 세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1대, 2대, 1의 세기다 하는 것은 즉 두 종이 있다 하는 것을 X가 2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갈라짐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고, 파스칼 삼각형은 n이 아까 AXN에서 n이 0이면 다른 종이 없을 때는 하나만 나타나다가 n이 1이면 즉 AX개이면 그것이 둘로 2분의 1, 2분의 1에서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두 개 있으면 요 각각이 또 둘씩 나눠지고 요것도 이게 둘로 나눠지고 두 번째로 이게 또 둘로 나눠서 그래서 결국 1대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되고 만약에 n이 3이면 또 여기 있던 요 각각들이 또 둘로 나눠서 이것이 둘로 나눠지면 여기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짜리가 또 둘로 나눠지면 두 개가 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또 나눠서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대 3대 1의 비율을 갖는 그러한 피크로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n이 4이면 또다시 이것이 또 둘로 나눠지고 요것도 또 둘로 나눠서 3개씩 나눠지고 또 요것도 둘로 나눠서 3개씩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거 둘로 나눠서 하나 기호해서 1대 4대 6대 4대 1의 비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주면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1은 1과 1로, 또 1은 1과 1로, 또 1은 1과 1로 해서 더하면 여기는 2. 그 다음에 또 1, 2, 3, 1, 2, 1은 1, 하나, 둘, 하나 해서 1, 3, 1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3, 1 해서 1대 4대 6대 4대 1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을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 방식으로 즉 스핀이 2분의 1인 것은 둘로 나뉘니까 하나당 둘씩 나뉘어서 파스칼 삼각형 이러한 모양의 파스칼 삼각형 형식으로 최종 피크의 세기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i가 1인 AXN개를 보면 i가 1이면 이거는 mi는 1,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각각 하나당 3개씩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n이 0이면 요 하나가 있다가 그 다음에 n이 1이 되면 요게 셋으로 나뉘어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n이 2이면 요 각각들이 또 셋으로 나눠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하나로 걸리고 또 요것이 하나로 걸리니까 그것들을 더하면 1, 2, 3, 2, 1이 되죠. 요게 i가 1인 경우에 파스칼 삼각형 갈라짐 현상이 되겠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2.2 다음 문자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이동한 1H 프로톤의 NMR 봉우리의 수와 다중선 분리 양식을 예측해봐라. 첫 번째는 1112 테트라클로로에테인, 두 번째는 1122 테트라클로로에테인입니다. 이제 분자에 여러분들이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동등성, 자기적으로 동등한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분자의 구조식으로부터 동등 양성자를 구별해가지고 NMR 봉우리의 수하고 다중선 분리 양식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112 테트라클로로에테인의 구조식을 그리면 이와 같죠. 1111이니까 첫 번째 탄소에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에 하나가 CL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C1에 CL이 3개, 그 다음에 C2에 CL이 하나 붙어 있으면 여기 C2에 HH가 2개 붙어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구조를 보면 H1하고 H2는 동등한 양성자예요. 서로 구분 불가능하죠.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양성자들의 이유찬 i가 0인 또 핵이 없고 i가 0이 아닌 핵이 없고 탄소, 그다음에 CL들은 다
i가 0들이니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짝수로 똑같기 때문에, 탄소 12는 양성자 수 6개, 중성자 수 6개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봉우리에 다중성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122 테트라클로로 에테인은 구조식을 그리면 이와 같죠. 11에 CL이 2개, C1 원자에 CL이 2개, 그 다음에 C2 원자에 또 CL이 2개 있는 게 1122 테트라클로로 에테인이고, 그러면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에 수소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구조를 보면 두 양성자 H1하고 H2는 동등한 조건의 양성자이긴 한데, 각 양성자는 하나씩, 아까는 C2에 여기에 H, 여기에 H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였지만, 이번에는 옆에 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란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하나의 이웃한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봉우리가 이중성으로 분리됩니다. 3절 전자상자기 공명을 보겠습니다. 전자상자기 공명은 NMR보다는 적게 사용되지만 또 중요한 게 꼭 전자상자기 공명, 즉 EPR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자상자기 공명은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틱 레저넌스에서 줄여서 EPR이라고 하고, 또는 이것을 오랫동안은 스핀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전자 스핀 공명 ESR이라고도 합니다. ESR이라는 말보다는 EPR이라는 말이 보다 일반적이고 제너럴한 그런 광범위한 용어가 되겠어요.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가진 원자나 분자를 보면 안정된 물질로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자기성 물질은 이 전자 상자기 공명을 하면 상자기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가진 원자나 분자인 경우에 이 상자기성, 전자 상자기성 EPR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안정된 물질로 자연 상태에 나타나는 상자기성 물질은 NO나 O2나 NO2나 그다음에 전이금속 이온, 그다음에 그 착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불안정한 상자기성 물질은 우리 잘 아는 자유라디칼 또는 라디칼 이온,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상자기성 물질이에요. 그 EPR 흡수 위치하고 G값을 보면 EPR은 이제 전자 상자기니까 우리 앞에 일절에서 전자들에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어요. 그 전자의 경우는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배양할 테고, 공명 조건은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H뮤는 G 뮤B B0이고, 그다음에 공명 진동수는 U는 H분의 델타 E 하니까 H분의 G 뮤B B0가 되겠죠. 이때 G값은 G는 뮤B B0분의 델타 E이고, 그럼 뮤B B0분의 H 뮤인데,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의 흐름이 얼마나 잘 유도될 수 있는가의 척도가 바로 G값이에요. 그래서 NMR에서 가리움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자유전자의 경우에는 G가 우리 앞에서 봤던 2.0023이고, 유기라디칼의 경우는 2.0027이고, 그 다음에 무기라디칼의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1.9에서 2.1, 그 다음에 D금속 착물의 부분은 이거보다 더 광범위해서 0에서부터 6까지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전자 흐름이 자기장에서 얼마나 잘 유도될 수 있냐, 즉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이 G값의 척도입니다. 전자하고 핵이 짝지음을 이루면 그때 이제 전자 상자기 공명에서의 초미세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홀전자하고 스핀이 0이 아닌 핵과의 전자핵 짝지음에 의해서 초미세 구조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때 전자핵 짝지음을 보면 전자핵 짝지음 상수는 핵 짝지음 상수보다는 훨씬 큰 값이고 하나는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뮤 일렉트론은 약 뮤n의 1000배 정도가 됩니다. 전자는 한 핵에 더 가깝게 접근해서 더 큰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핵 스핀 효과를 보면 I가 2분의 1인 양성자의 스핀 운동이 그럼 스핀의 배양에 따라서 전체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할 수 있겠죠. 화학적 이동과 마찬가지죠. 그럼 전체 북부 자기장은 B 로컬라이제이션은 B 플러스 AMI라는 그런 값을 갖습니다. 이때 MI는 핵 양자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때 A를 초미세 짝지음 상수라고 불러요. 홀전자의 전자 밀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 조건은 MI가 2분의 1이면 H는 G 뮤 B B 로컬라이제이션이고 이건 G 뮤 B B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되죠. 그러면 이때 B 값은 G 뮤 B분의 H 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MI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H 뉴는 G 뮤 B B LOC 이퀄 G 뮤 B B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이때 B 값은 G 뮤 B분의 H 뉴 플러스 2분의 A가 되죠. 한 종의 양성자에서 스펙트럼 간격이 그럼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스펙트럼 간격이 A인 그런 이중선도 갈라지게 되겠어요. 핵이 1일 때는 당연히 3중선도 갈라질 테고 같은 라디칼 내에 자기성을 지닌 핵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니까 이것이 I가 0이 아닌 것이 여러 개 들어있으면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N개의 동등한 양성자가 있으면 N 플러스 1개의 초미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세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NMR에서 마찬가지로 파스칼 삼각형 규칙에 따라서 분포하겠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3개의 동등한 14N 핵이 들어있는 라디칼의 EPR 스펙트럼 양식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예측하시오. 동등한 여러 개의 자기성 핵에 의해서 EPR이 초미세 구조로 갈라지고 그것을 예측하는 문제이고, 14N이 있으면 양성자 수 14N은 N이 원자번호가 7번이니까 양성자 수 7, 중성자 수 7이 되겠죠. 그럼 홀수예요. 따라서 양성자의 스핀이 2분의 1이고 중성자의 스핀도 2분의 1이어서 전체 스핀 i하고 스핀 양자수 mi를 보면 전체 스핀 i는 2분의 1, 2분의 1 더하니까 1이 되고 mi는 그러면 1,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갈라진 양식은 한 개당 3개씩 갈라지게 있어요. n 14당, 14하나당 3개의 선이 나타나서 지금 3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14n이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n에 의해서 셋으로 갈라지고 또 이 두 번째 n에 의해서 요 각각이 또 3개씩 갈라져서 1대, 2대, 3대, 2대, 1이 되고 또 세 번째에 의해서 요 각각들이 또 셋으로 갈라져서 1대, 3대, 6대, 7대, 6대, 3대, 1 즉 1, 3, 6, 7, 6의 이러한 비크로 갈라지게 됩니다. 초미세 짝지음 상수 A의 크기는 이때 A는 Q로이고 이때 Q는 단위 밀도에 대한 고유의 짝지음 값입니다. 즉 갈라짐 간격 값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경우를 보면 수소 원자는 단일 원자이고 홀 전자가 한 개 있는 그러한 원자이죠. 그러므로 홀 전자 수 한 개니까 요 로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A가 0.05T인 그러한 경우에 Q는 그러면 0.05T 나누기 1 해서 Q 값은 0.05T가 됩니다. 이 짝지음 갈라진 간격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자의 경우는 A가 0.05T이면 Q도 0.05T가 되겠어요. 그 메틸 레디칼의 경우에 보면 메틸 레디칼 전자가 하나 있는, 홀 전자가 하나 있는 그런 경우죠. 메틸 레디칼을 EPR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2.3 mT예요. 2.3 mT로 간격을 재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A는 2.3 mT이고, 그러므로 로는 Q분의 A니까, 여기서 Q가 단일 원자이고 홀전자 수 하나일 때는 Q가 0.0T였어요. 그래서 로는 Q분의 A가 됩니다. A는 스펙트럼을 봤더니 2.3 mT가 됐어요. 그러면 0.0023T가 되겠죠. 그러므로 로 값, 전자 밀도는 0.04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CH3에서의 전자 밀도가 각 H당 0.046이다 하는 것을 이 EPR 스펙트럼으로부터 알 수 있고, 그렇게 구하면, 그러면 이 홀전자, 레디칼의 홀전자, 이 홀전자는 0.046만큼이 각 H에 분포하고, 그러면 탄소에는 1-3 곱하기 0.046 하면, 소점이 하나 빠졌네요. 0.046입니다. 0.046 하면 탄소에는 0.862만큼 탄소에 밀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CH3의 레디칼의 경우에 점을 탄소 쪽에 찍는 게 바로 탄소 쪽에 이 홀전자의 전자밀도 대부분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소 하나에 전부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의 0.862만큼, 그리고 각각의 수소에 이 세 개의 수소에서 각 수소당 0.046만큼 분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EPR 스펙트럼을 찍어서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장 효과는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장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모멘트는 이와 같이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자기장 효과, 전자와 핵에 해당되는 자기장 효과를 봄으로써 NMR과 EPR이라는 것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전자의 효과를 보면 그때 전자의 에너지, 자기장에서 자기 모멘트 에너지 E는 뮤비 MLP100이고, 요거는 궤도 가공 용량에 따른 자기 모멘트이고, 이때 뮤비라는 것은 이만한 값인데 이거를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스핀 운동이라는 자기 모멘트는, 이건 궤도 운동에 대해서는 이와 같고, 스핀 운동에 대해서는 이때 뮤S가 G, 감마의 S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하에서의 에너지 주면은 자기장을 적용하면 이제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이면 이만한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만한 값을 받고, 그러면 델타 E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되고, 그리고 라모 진동수는 L은 H분의 델타 E 해서 구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델타 E 값은 G2 뮤비 B0가 되니까 전자 스핀 라모 진동수는 요만한 값을 합니다. 그다음에 핵은 스핀 가공 용량의 크기는 루트 I 플러스 H 바니까, 그리고 가공 용량 G축 선분 값은 MI H 바가 되고, 이때 MI는 I에서부터 1씩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I까지 값들이고, 자기 모멘트 연산자는 그럼 뮤비 감마 I가 되고, 따라서 자기 모멘트 에너지는 이와 같은 값이 된다. 자기장의 핵 스핀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뮤N은 핵 마그네톤이라고 하고 이만한 값이고, 그 다음에 공명 조건은, 공명을 해야 이제 그 에너지 레벨만큼의 차이, 에너지 레벨 간의 차이만큼이
거기에 해당되는 파장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그런 조건을 공용 조건이라고 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G2 뮤B B0가 H 뮤일 때, 그 다음에 I가 2분의 1인 핵의 경우는 감마 H가 B0가 H 뮤이면 그것이 공용 조건이 된다. 이거는 뭐 델타 E가 H 뮤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다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것에 의한 분리, 에너지 레벨의 분리됨으로써 일어나는 공용 조건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스핀 라머 진동수는 그거를 특별히 이때는 라머 진동수라고 하고, 뉴엘은 2파이전의 감마 B0이다. 그다음에 핵 자기 공명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 화학적 환경에 따라서 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화학적 이동이라고 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 유도 자기장은 마이너스 시그마 B0가 되고, 그다음에 핵이 받는 국부 자기장은 그러면 환경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BLOC는 1 마이너스 시그마 B0이고, 따라서 화학적 이동은 이 국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것을 화학적 이동이 일어나고, 그때 델타는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분자의 원자들 간의 전자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전기 음성도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한 것을 화학적 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화학적 이동뿐만 아니라 스핀-스핀 커플링에 의해서 스핀-스핀 갈라진 현상도 일어나는데, 스핀-스핀 커플링에 의한 에너지 E는 M1, M2, HJ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갈라진 형태가 AX계에서는 스핀이 알파 2분의 1, 베타 2분의 1인 AX계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 스핀-스핀 커플링이 없을 때 에너지는 이거였는데, 커플링에 의해서 플러스 4분의 1 HJ, 마이너스 4분의 1 HJ만큼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에너지 레벨이 변화해서 그 결과 전이한 에너지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로 각각 화학적 이동이 A종의 경우에 갈라짐이 없을 때에 나타날 위치가 여기라면, 갈라짐에 의해서 두 개로 그 둘 사이가 J값만큼의 벌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갈라지게 된다. AX이고 각각 2분의 1, I 값이 2분의 1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 그 다음에 이 갈라짐도 자기적으로 동등할 때는 갈라짐 현상은 있지만, 스핀 짝지음은 있지만 그 짝지음의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갈라짐 현상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갈라짐 양식은 우리가 I가 2분의 1인 비동등화학종 AMX 같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AM종에서 둘로 갈라지고, 또 둘로 갈라진 것이 AX종에서 그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면 또 둘로 갈라져서 이렇게 두 쌍인 그러한 전체 4개인 그런 갈라짐 현상을 보이지만, AX2개인 경우, 같은 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갈라짐의 세기가 똑같아가지고 여기에는 중첩이 돼서 1대 2대 1인, 이와 같은 1대 2대 1인 그러한 세기를 갖는 세 개의 봉우리로 나타나게 되고, 이 나타남 현상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준 것이 파스칼 삼각형이고, 그래서 2분의 2씩 갈라지는 경우엔 둘로 갈라지고, 요 각각이 또 둘로 갈라지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였다가 1대 1이었다가 두 종이 있으면 1대 2대 1이 되고, 그 다음에 1대 3대 3대 1이 되고, 그 다음에 1대 4대 6대 4대 1, 이와 같은 세기를 갖는 그런 갈라진 현상을 보여준다. 그것을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한다. I가 1인 경우는, I가 1이면 MI는 1, 0, 마이너스 1, 3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나가 3개씩 분리가 돼서 하나가 셋으로 나뉘고 또 요 각각이 또 셋으로 나뉘어서 n이 2이면 1대, 2대, 3대, 2대 1 이런 식으로 쭉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상자기성 공룡 EPR은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가진 상자기성 전자가 되겠죠. 그런 원자나 분자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전자 상자기성 공룡이라고 하고 또는 전자 스핀 공룡 ESR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공룡 조건은 H는 G, μ, B, B0이고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봤던 그런 공룡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와 핵 사이의 짝지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초미세 구조가 나타나고 홀전자와 스핀이 0이 아닌 핵과 만났을 때 그 전자 핵 짝지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초미세 구조이고 이때 μ 일렉트론은 μn보다 약 1000배 정도 큰 값이고 그 핵 스핀 효과에 의해서 i가 2분의 1이면 그 양성자의 스핀 운동은 B 로컬라이즈는 BAMI가 되고 MI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때 A를 초미세 짝지음 상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공룡 조건이 MI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에 플러스 2분의 1이면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B 값은 플러스 2분의 1만큼 돼서 둘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둘 사이의 간격이 A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간격 차이가 바로 A 초미세 짝지음 상수의 값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종의 양성자에서 스펙트럼 간격이 그러면 A인 이중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초미세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핵이 I가 1인 경우는 3중선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미세 짝지음 상수 A의 크기는 A는 Q로로 얻어지는데 그래서 이 Q 값과 이거로부터 A의 크기로부터 우리는 그 화학종에 분포하는 전자 밀도를 구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2강 자기공명분과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